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을 당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를 3번이나 기록하면서 해트트릭이 날아갔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는 충격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를 단순하게 이 토트넘의 3연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장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토트넘의 라인업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비카리오 키퍼는 당연하고, 그 뒤에 포로와 센터백의 에메르송, 벤 데이비스가 섰습니다. 그 다음에 우도기가 섰고요.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은 둘 다 풀백 출신인 선수라는 점에서 일단은 센터백에 기용된 것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센터백으로 처음 뛰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를 기어코 피하고자 하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을 엿볼 수 있고, 벤탄쿠르, 로셀소, 그리고 존슨, 클루셉스키, 브라이언 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 라인업에서 여하튼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에메르송 로얄의 센터백 기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당분간은 에메르송 로얄이 이렇게 센터백을 보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That might be the craziest 11, 우리가 내놓은 11명 선발진 중에 가장 충격적인 라인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캡처를 했는데, 자 보면은 벤창쿠르, 브라이언 힐, 로셀소, 그리고 이제 센터백으로 뛰는 에메르송,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거나 아니면 되게 오랜만에 출전한 선수들. 로셀소도 그렇고 벤탄쿠르도 최근에 풀타임을 소화한 적이 없었죠. 브라이언 힐도 선발로 나선 건 처음이고, 여하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전에 일단 손흥민 선수의 주도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허들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가 딱 시작됐을 때부터 토트넘이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는데, 일단 후방에서 페드로 포로가 패스를 준 게 굉장히 좋게 연결이 되면서 첫 번째 슈팅으로 이어졌는데, 우도기가 이 공을 하늘 높이 날려버립니다. 일종의 이제 공포탄 같은 느낌인 건데, 첫 발은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너무 아쉬운 기회를 놓칩니다. 이 woodwork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골대인데 골대를 맞췄다는 거죠. 자, 클루셉스키가 일단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공을 잡아내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스킬이었는데, 그런데 이 골망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자, 이 클루셉스키가 여기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골대를 맞는 장면이거든요. 클루셉스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이 전 장면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패스가 손흥민 선수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들어가는 클루셉스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지체 없이 이제 클루셉스키한테 연결해주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클루셉스키한테 연결하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자, 이게 약간 좀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확실하게 바로 받을 수 있는 공은 아니었지만 클루셉스키가 일단 몸을 구겨 넣으면서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겠다라는 일념을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이대로 왼발 슈팅을 날렸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공이 살짝 더 바깥쪽 경로를 뛰면서 결국에는 골대를 맞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슈팅의 골 기대값 하나만 56%. 이렇게 찼으면은 한 절반은 들어가는 그런 골이었는데, 클루셉스키가 이것마저 놓치면서 최근에 이제 결정력이 안 좋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인데, 자, 이 장면도 좋았죠. 브라이언 존슨한테 일단 측면으로 공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확실히 이 페드로 포로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존슨이 손흥민 선수한테 줬는데, 사실은 좀 더 앞으로 줬어야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 뒤쪽으로 가면서 이게 공이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전 장면에서 이제 뛰어 들어갈 때 이때 옵사이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똑똑한 움직임이죠. 자신한테 곧바로 공이 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수비보다 앞에 있으면서 이제 브래넌 존슨이 만약에 측면에서 공을 받았을 때 자신이 공을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짜 옵사이드라고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브리안 힐 선수한테 공이 간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노렸는데, 이게 한 끗 차이로 손흥민 선수의 머리에 안 닿습니다. 한 끗 차이로, 깻잎 한 장 차이죠.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진짜 지속적으로 토트넘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결국에 토트넘의 골이 터졌습니다. BBC에서도 Spurs finally get the breakthrough,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장면인지 살펴보면은 이 공이 아스톤 빌라의 이제 수비수를 맞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선수한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로셀소한테 연결이 된 건데 로셀소가 그대로 이제 공을 찾는데 이 슈팅이 상대 수비수인 디에고 카를로스한테 맞으면서 그대로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이 굴절됐기 때문에 사실상 골키퍼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빌라도 사실은 바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골망을 바로 흔들었는데 그런데 옵사이드였죠.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토트넘을 상대로 이제 다시 한번 공격하는 빌라의 모습이었고,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센터백들이 전문 센터백이 아니라는 걸 이용했고, 지금 보시면 벌써 포지션이 불리한 상황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센터백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공을 올리 와킨스가 마무리를 하면서 빌라의 이른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듯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옵사이드로 한 발 차이의 옵사이드로 이제 나오면서 결국에는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일단은 1대0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매티 캐시입니다. 자, 지금 호드리고 벤창쿠르한테 파울을 연이어 저지르는 매티 캐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벤창쿠르가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벤창쿠르의 무릎 쪽을 가격을 하면서 이제 벤창쿠르를 쓰러뜨립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쓰러뜨린 게 아니라 일단 한 번 쓰러났을 때 벤창쿠르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무릎을 공격하면서 질이 굉장히 나쁘죠. 질이 굉장히 나쁜 태클을 두 번이나 하면서 결국에는 벤창쿠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피치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토트넘 쎄하다, 오늘 경기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벤창쿠르가 들어가고 호이비에르가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진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날 경기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더럽게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벤창쿠르만 쓰러진 게 아니라 우도기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했는데 태클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질 나쁜 파울을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끊어낸다의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대의 다리를 끊어버리겠다는, 플레이를 끊을 수는 있죠. 플레이를 끊을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다리를 왜 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매티 캐시, 특히 아주 더리 캐시, 아주 더러운 캐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제 상대방의 다리를 로우킥을 날리는 이런 장면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캐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스톤 빌라 선수들 전체가, 왜 카마라 선수도 그랬지만 옐로 카드를 받고, 전반전에만 3명의 미드필더가, 이 4명의 미드필더 중 3명이 옐로 카드를 받을 정도로 아스톤 빌라가 더러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싸움을 하다가 맥긴 선수도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죠.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BBC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메리가 어쩌면 옐로 카드를 좀 관리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매티 캐시가 옐로 카드에다가 구두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빼줘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빼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아스톤 빌라는 교체라도 할 사람들이 있지 토트넘은 다이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합니까? 토트넘은 지금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대체할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토트넘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도 굉장히 좋았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전달된 이 존슨이 준 것 같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휘어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는데 옵사이드였죠.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고, BBC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골이었을 텐데, Football was magnificent. 이 축구로 봤을 때는 진짜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finish is brilliant. 진짜 피니시도 환상적이었는데 옵사이드였다. 오늘 손흥민 선수 옵사이드 2번이나 당하는 장면인데, 자, 그런데 결국에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추가 시간 막판의 상황이고, 사실상 추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장면이었다는 건 아닌데, 이 아스톤 빌라가 결국에는 세트피스를 통해서 헤딩 슈팅을 넣으면서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게 판정이 나면서 결국에는 1대1로 비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에서는 일단 토트넘이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has been outstanding. 진짜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토트넘이 전반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후반전에도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 좋았죠.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한테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이 클루셉스키 다가오는 걸 보면서 뒷발로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이제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왼발잡이라서 이제 각도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쪽을 봅니다. 반대쪽에 존슨이 있으니까 존슨 뛰어들어가 하면서 이제 공을 줬는데 약간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존슨의 발끝에 안 닿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백힐도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장면이었는데, 근데 이 백힐이 이 토트넘 진영에서 꽤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뭐 약간 겉멋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이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보지 않고도 어디로 갈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의 어떤 조직력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하튼 이 골을 못 넣은 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을 보였는데, 자, 이건 또 다른 장면이죠. 자, 어떤 장면이냐면은, 자, 이 호이비에르가 일단 찔러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제 존슨이 옵사이드가 아니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토트넘에게 옵사이드가 아니었을 텐데, 여하튼 존슨이 옵사이드 라인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했죠. 근데 자, 이게 딱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는 옵사이드 장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동일선상이나 아니면 그 뒤에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문제가 된 게 아닌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내가 옵사이드냐?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존슨이 옵사이드였습니다. 여하튼 옵사이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토트넘인데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집니다. 자, 이 센터백의 또 하나의 문제인데, 자, 패스가 주어졌고 올리 와킨스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센터백 두 명을 마치 버터 자르듯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슈팅해버립니다. 야, 이렇게 쉽게 이 센터백 사이를 그냥 들어가가지고 실례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넣어버리는, 한 박자 빠른 슈팅이기는 했고, 그리고 비카리오가 반응을 못할 만큼 굉장히 빠른 슈팅이긴 했지만 센터백들이 이렇게 공간에 내줘버리는 이런 상황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경기의 어떤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골이 더 터질 것 같다라고 클린턴 모리슨이 이야기했어요. BBC에서 누가 또 골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골 더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죠. 자, 84분 크로스가 날아온 장면에서, 자, 마무리가 안 된, 자, 이 슈팅이 페드로 포로의 슈팅이었는데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이 되죠.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을 가지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이걸 마무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옵사이드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골이 다시 한번 디설라우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골을 넣었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VAR이 이 옵사이드 판정을 다시 한번 승인하면서 옵사이드가 됐다. 자, 오늘 손흥민에게는 3개의 골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옵사이드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3개의 골이 취소당한, 오늘 만약에 골 다 넣었다 그러면 4대2죠. 그리고 저번 이제 1년 전에도 아스톤빌라 상대로 헤트트릭을 했었으니까. 근데 오늘 손흥민 선수는 옵사이드로 헤트트릭을 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진짜 속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쯤 되니까 진짜 안 풀린다 라는 표정 지어주죠. 그리고 이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슈팅을 했고 튕겨 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슈팅을 한 건데, 이 슈팅을 하는 상황 자체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 최종 수비수보다 앞서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평행하게 그려야 되니까. 자,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 논란의 그 VAR 기술력이 별로 안 좋지만 여하튼 너무 아쉽죠. 손흥민 선수는 발이 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손흥민 선수가 안 풀린다는 어떤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끝까지 아스톤 빌라는 더럽게 이 땅바닥에 눕는 침대 축구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이런 시가 떠오르네요.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토트넘 버전으로 바꾸면 빼앗긴 우승에도 챔피언스 리그는 갈 수 있는가?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5위. 자, 빼앗긴 우승에도 챔피언스 리그는 오는가? 나는 온몸에 소니를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 맞붙은 곳으로, 진짜 뭐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우승을 향해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가고 있었는데, 입술을 담은 로메로야, 반더베나,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가 않더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답답합니다. 지금 토트넘 상황.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막 계속 재촉하는 느낌이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네. 이 토트넘이 희망적인 상황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타. 이거 벤탄쿠르가 돌아와가지고 고맙게 잘 복귀해줬는데, 그런데 정말 좋은 모습을 가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또 부상을 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흥민이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자, 호이베르를 안고, 어쨌건 이 디스애드밴티지가 있지만, 여하튼 어떻게든 로셀소가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간다. 골을 넣었지만 다 옵사이드였죠.
자,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제비 누구 있죠? 뭐 지금 갈매기가 마스코트인 뭐 브라이튼이라던가 아니면 까치가 마스코트인 뭐 뉴캐슬 같은 팀들이 있는데 하여튼 깝치지 마라. 야, 진짜. 그리고 뭐 최하위권에 있는 뭐 루턴한테도 인사를 해야지. 야, 진짜. 내 손에 제발 볼을 좀 쥐어다오. 어시스트와 골을 발목 시도록 넣어보고 싶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한테는 지금 팀원들이 안 따라주고 있죠. 이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야, 진짜 토트넘 요즘에 답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경기에는 답이 보일 듯 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토트넘이 지금 수많은 선수들이 부상이 당하면서 지금 토트넘이 수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 혼전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완벽한 한 바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먹이 사슬인데, 그래서 이제 혼돈의 프리미어리그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인데 토트넘이 너무 좋은 기회를 이번에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내줘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얼굴 표정이 오늘의 경기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해외 반응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 전반전에 끝냈어야 했다. 얼마나 기회가 많았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치, 우리가 한 5골은 넣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로메로랑 반더벤이 없으니까 확실히 수비가 안 좋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티켓이 꺼져. 이 얘기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소니가 옵사이드 해트트릭이라니. 야, 히샬리송이 정말 자랑스럽겠다. 히샬리송이 옵사이드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저주에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로셀소 너무 잘했고 매티켓이 제발 꺼져라. 자, 야, 요즘에는 선수들 부상시키는 게 전술인가? 이것도 진짜 너무 심각했죠. 그리고 자, 이 11명의 세컨 초이스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전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대거 뛰고 있는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그런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게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클루셉스키가 중간에서 일단은 뛸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긴 했고, 벤탄쿠르가 제발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토트넘 팬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뭐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벤탄쿠르에 대해서 일단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당한 거 아니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망스럽다. 그래도 상대팀과의 어떤 격차가 있었다. 물론 이제 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토트넘이 확실하게 우세한 느낌이 보였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진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토트넘이 확실하게 믿음을 보였고 의도를 보여줬다. 이 부분이 결국엔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드리고 벤탄쿠르 괜찮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발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좋은 태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또 다른 부상이다.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The last thing we need.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벤탄쿠르를 잃어서 굉장히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셀소가 어떻게 뛰었는지,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지금 이런 새로운 역할에서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도 앞으로 이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로셀소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자주 뛸 수 있다면 그럼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비스마도 다음 경기에 돌아오고, 그런데 벤탄쿠르가 뛸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벤치에도 6명이나 7명 선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이제 뛸 수 없는 선수로 간주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벤치진도 굉장히 얇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이어를 뺀 것에 대해서 이게 의도적이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뭐 왓킨스나 디아비 같은 선수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좋은 판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2명의 골키퍼가 여하튼 교체 명단에 들어갈 정도로 이 교체 명단에 넣을 선수조차 없는 그런 토트넘 상황인데, 자,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골키퍼 2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떤 요약이었다라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현재 8개의 부상이 있고 벤탄쿠르까지 하면 9명. 그런데 자, 우리는 스쿼드가 지금 25명을 채워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애슐리 필립스도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부상 상황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하려고 했다. 이 부분은 일단 희망적이고 오늘 저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니 슬럼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 think you separate it. 자,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자, 우리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다른 어떤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토트넘의 3연패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쨌건 3번 연속 졌다. 3연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첼시전은 불운하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퇴장당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전은 답답하게 답을 못 찾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스톤빌라전은 분명히 답을 찾긴 찾았는데 진짜 벤탄쿠르가 어쨌건 이제 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가 뛰지 않는 답을 찾아냈는데 근데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변수가 또 한 번 생긴 거거든요. 이 세 개의 경기를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 오늘 경기는 만약에 뭐 부족했다고 이야기한다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도 토트넘은 확실하게 아스톤빌라에 비해서 우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결국에 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이 세 경기에 대해서 지금 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treat each game in isolation 각 경기를 따로따로 살펴봐야 된다. 이 첼시 경기가 어쨌건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부상 이후죠. 그 전에는 토트넘이 확실하게 압도했고 그리고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 추가 시간에 결국에는 골을 먹힌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뭐 경기 하나하나도 지켜봐야 되지만 경기 안에서도 이 변수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들이 없었을 때 토트넘은 분명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물론 이 상대방은 크로스를 통해서 굉장히 토트넘을 위협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토트넘에게 승리를 얻어냈죠.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이 맞습니다. 어쨌건 첼시 경기, 울버햄튼 경기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다 다른 패배입니다. 이 세 번의 패배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하기 위한 그런 답안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속상한 경기입니다. 저는 2대1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고 만약에 이 스쿼드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사실상 2대1이 아니라 더 많은 점수 차이로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벤탄쿠르의 퇴장 이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3번이나 옵사이드로 골 취소가 당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빼앗긴 틀에도 봄은 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도 언젠간 봄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토트넘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